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에 지나가다 폭스바겐 자동차를 보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등 지상주의 저주, 천만 대의 저주, 또 무슨 징크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시 후에 폭스바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이게 2010년인가 도요타 그거랑 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사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 폭스바겐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에서 더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폭스바겐은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저공해 자동차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세제 혜택도 받았고요. 네. 이걸 구입한 차주들한테는 미국 정부에서 또 저공해 자동차 구입에 따른 또 혜택을 또 줬습니다. 네.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속였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더더욱 징벌적 보상이 최대한 21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2010년인가 그 도요타 자동차. 네.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 세계에 팔린 1000만 대 자동차를 리콜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속 페달이 발판에 걸려서요. 네. 그 발판에 대한 부분들 전체 다 리콜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만들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리콜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인데, 네. 보통 자동차 메이커가 그것까지 감지를 못하는 실수라고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부분은 이제 범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예전에 그 도요타 같은 건 기소 유예를 끝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배출가스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한 거죠. 사기친 거죠. 그것도 6년 동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밝혀진 건 48만 2천 대지만은 네. 그 다음날 이 CEO가 직접 발표하면서 사퇴를 했었는데 1,100만 대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조작을 했다는 부분이 났다는 것이 더더욱 윤리적으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알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게 네. 말하자면 사기를 친 건데 네. 이게 아주 지나친 어떤 압박이나 성과주의나 또 자기가 받고 있는 고액 연봉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폭스바겐하게 하면은 디젤 엔진 쪽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정도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유럽은 이미 석권을 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석권을 할 정도고 미국이 바로 가솔린 기반이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디젤 승용차, 디젤 SUV가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장이 열리는데 미국이 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첫 단추에 대한 부분들을 폭스바겐이 어떻게 하면 잘 맬까 무리수를 둔 거죠. 네. 사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 가솔린 기반이기 때문에 디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을 해서 네. 세계에서 환경 기준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네, 네. 이걸 맞추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뒀는데 그 부분이 연비하고 친환경은 동전의 양면인데 네. 반대면인데 친환경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이 분석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들어와 있는 차들 폭스바겐의 경우 지금 어떻게 그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1,100만 대 중에서 결국 우리나라 차도 해당이 될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죠. 환경부에서도 폭스바겐 차를 새로 들어온 유로 6 모델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운행되는 차도 검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이제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침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 지사이죠. 지사에서도 본사의 지침을 받아서 국내 판매된 아우디 차량가 14만 대 중에서 12만 대 정도가 리콜 대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본사의 어떤 이 리콜 방법이라든지 지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미국의 본사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마 독일 본사죠. 독일 본사에서도 지금 1,100만 대기 때문에 네. 6년 동안 전 세계 시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분석 방법이라든지 네. 또 리콜 방법 또 아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독일 정부의 조사를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각 지사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린데 국내에도 12만 대가 그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소유자 자동차 국내 네. 소유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소송 얘기 좀 하셨습니다만 네. 결국은 친환경 자동차다. 그러면 그 연비는 조금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상식인데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이게 폭스바겐이 잘 팔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연비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름 조금 먹는다 그래서 샀는데 하고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아마 2명이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네. 소송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이 정부에서 인증을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환경 인증을 받을 때는 잘 돌아가서 잘 동작이 됩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요. 네. 네. 이제 똑같이 실험을 하면 똑같이 잘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연비나 환경 인증은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 폭스바겐의 차를 끌던 분들이 느낌이 어떤 크기였냐면은 체감 연비죠. 공인 연비보다 체감 연비가 크다라는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시험 받을 때 전혀 지장이 없고 이거를 리콜을 받게 되면은 평상시에 운행할 때도 배기가스 정감 장치가 잘 동작되게 만든다는 뜻인데 네,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체감 연비가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운행하는 연비가 본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거기다 벌써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체감 연비 떨어지죠. 중고차 가격 떨어지죠. 네. 정신적으로 피해,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아무도 해주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아하. 아마 이 부분이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문제는 이 리콜을 할 때 리콜이라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가 하거나 하는 건 본인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리콜을 안 받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이 40배 이상 뿜어져 나온다는 거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개인의 차를 리콜할 네.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의 입장은 이거를 안 받아도 되는 내가 왜 하느냐라고 불합리하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폭스바겐 코리아가 리콜만 하고 네.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차 70%가 디젤 차라고 하는데 네. 수입차 점유율도 당분간 위축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디젤차, 클린 디젤의 위상이 네. 벌써 손상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독일차 중심으로 해서 특히 승용 디젤차가 워낙 연비가 좋다 해서 잘 팔렸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훼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수입차의 위상 자체가 좀 많이 꺾이고 네.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디젤차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디젤차가 폭스바겐 차가 문제가 된 거지 다른 디젤차는 아직 뭐 문제점이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디젤차의 방향 풍선 효과식으로 폭스바겐 차의 디젤차가 줄어들면은 다른 메이커의 디젤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하. 왜냐면은 자동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친환경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한 달 들어가는 유지비인데 그렇죠. 워낙 예. 연비가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사 얘기지만은 네. 현대기아차라든지 네네. 또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차종 친환경 차가 일부분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향후의 추이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신뢰의 폭스바겐 독일이 신뢰를 잃었다는 게 참 대단한 나쁜 뉴스죠. 그쪽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속이면 안 돼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필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로부터 전기 자동차 리더스 협회장도 맡고 계신 정말 전문가시거든요. 바로 이런 때 느끼는 것이 무신분립.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8시 10분입니다.